네, 오늘은 이차함수 평행이동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전에 기본적 형태인 y는 ax제곱을 배웠는데요. 이때 최고차항 계수인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그 다음은 뭐였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요, 여기서 얘를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걸 배웠어요. 얘는 1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위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말고 선생님 이것도 있잖아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y는 a의 x-p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가? 사실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 꼭지점이 원래 형태인 0,0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간다고 했을 때 이 점도 동시에 이동을 p,q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의 방정식이 이때는 x가 p가 되므로 얘를 기점으로 성질 변화가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배워왔었던 종합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엔 바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37번인데요. 지금은 y는 5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가는 걸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꼭지점은 0,0에서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그 형태도 여전히 맞춰주면 된다. y는 5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답을 나타내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에 이런 형태가 없으면 전개를 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y는 5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7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제 41번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일단 모든 사분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이참수를 고르는 건데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사분면을 결정하는 요소는 일단 사분면 결정 요소를 필기를 하셔야 돼.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번은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 그러니까 자, 이거 기준으로 할게 얘들아. y는 ax제곱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에 따라 달라져요. 자,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최고차항의 계수가 0보다 클 때는 작게 그릴게. 요렇게 생겼고 이런 거를 아래로 볼록하다고 하고 a가 음수일 때는 요렇게 생겨서 위로 볼록하다고 배웠었죠. 그러면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a라는 것 자체가 모양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 이제 축의 방정식을 볼 거야. 사실 얘는 막 결정적이진 않아요. 이건 결정적이지 않아. x는 p는 그냥 축의 위치를 그냥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 얘는 막 결정적이진 않아. 결정적이진 않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필기하고. 세 번째 거는 y절편. 그러니까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y절편이면 x에 0을 대입해야 되겠지, 맞니? 그러면 내가 x에 0을 대입을 하면 이때 y의 값이 ap의 제곱 플러스 q인데 요거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난다고 보면 돼. 이거의 부호. 그러니까 ap의 제곱 플러스 q가 0보다 크거나 ap의 제곱 플러스 q가 0이거나 ap의 제곱 플러스 q가 음수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갈리는데 이 세 개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결정된다고 보면 돼.
이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내가 41번 보기들을 좀 하나씩 볼게요. 자, 41번에 1번을 보기 전에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필기하세요. 이거 지울 거야.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부호가 양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할 수 있어? 0을 대입하면 이 y가 1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볼게요. 자, 축을 살짝만 그릴게요. 살짝만. 그러면 축이 대충 마이너스 1이래. 그리고 y는 1이니까 0보다 위에 있대.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이거보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대. 그리고 아래로 볼록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를 내가 봤을 때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여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야. 볼게요. 자, 똑같이 음수고요. 축의 방정식은 2. 그 다음에 0을 내가 대입했을 때 y는 마이너스 3이라서 음수예요. 한번 볼게요. 자, 축의 방정식 2래요. 그리고 그때 꼭지점 좌표 1이래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래. 요 상태에서 내가 찍어볼게요. 이제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위로 블록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안 지나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또 같이 봅시다. 3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인데요. 자, 이 친구를 내가 보면 꼭지점 좌표가 0,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러면 그냥 얘는 다이렉트로 그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 둘 다 안 지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그릴게요. 4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인데요. 자, 그려보자. 이번에 바로 그려볼게요. 꼭지점 좌표 2,5 대충 여기 찍어. 그 다음 여기 0을 대입해. 그러면 한 양수예요. 3 정도 나와. 3 정도 나오고 여기서 그러면 위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찍히지. 모두 지나네요. 답 5번. 4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5번. y는 3의 x-1의 제곱인데 여기서 바로 느끼셔야 돼. 꼭지점 좌표가 1,0이니까 그냥 여기서 1에서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지 않아.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뭐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제가 사분면 결정 요소가 1번, 2번, 3번 있다고 했는데요. 요 2번에 아까 그냥 축의 방정식만 넣었는데 이거를 꼭지점 좌표로 고쳐주세요. 네, 꼭지점 좌표로 고쳐주세요. 이것 또한 위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43번 할게요. 4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행 이동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면 꼭지점 좌표부터 구해요. 평행 이동이 아직 헷갈린다. 꼭지점 좌표 구하기. 이 함수에 그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인데 자, 봐봐. 그러면 이만큼 그냥 점을 똑같이 이동을 시켜. 점을 요구한 대로 이동.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러면 어차피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식 정리하시면 돼요. 식 정리하면 y는 4의 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래. 근데 이게 0, a를 지난대요. 이거는 이제 독립적이기 때문에 대입을 좀 해볼게. 0, a. 그럼 내가 a는 4의 제곱 마이너스 10인데 이거는 계산을 하면 64야. 그래서 답이 64 빼기 10 하면 54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45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야 되는데 헷갈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별달리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뭐 완벽하게 그려야 되냐? 그리면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함수가 좀 확정적이라.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4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이게 최대값이니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4는 맞는 표현.
축의 방정식은 말했듯이 꼭지점에 x좌표니까 얘도 맞는 표현. 근데 y축의 교점은 0,-4? 이상한데. 내가 여기 0을 집어넣으면 0,-5란 말이야? 아, 이거 틀렸네. 이게 틀려서 일단 답은 3번. 그 다음 4번은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일단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성질이 변화된다는 거 정확하게 집었어. x 두 점을 집었을 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죠. 맞는 설명. 마지막 5번. 요거는 꼭지점 변화를 보면 되죠. 0,0에서 -1,-4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려면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4가 되면 되죠.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 문제에서 줬고 우린 이걸 잘 봐야 돼. 지금 이 그림은 일단 아래로 볼록하죠. 볼. 그리고 꼭지점 좌표가 P, Q니까 지금 이 축의 방정식 위치를 보자고. X는 P는 지금 0보다 크고 꼭지점 좌표인 Q는 0보다 작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고차항 계수인 A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듯 축의 방정식 0보다 크고요. 꼭지점의 Y좌표인 Q는 0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부호 문제 나올 때는 우리가 그림을 잘 보면 좋아요.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게 맞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49번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먼저 줬어요. 1차함수의 그래프를 준 다음에 너가 이 그래프를 찾아 라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기울기가 음수네.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 음수고요. 이게 기울기, 이게 Y 절편이죠. 그러니까 B는 0보다 크다는 걸 여기서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차함수를 봤을 때 자, 최고차항 계수 음수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B지. 근데 B가 양수였으니까 -B도 음수죠. 그러면 내가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겠네? 자, 그림을 그려. 최고차항 계수 음수야.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B야. 그러니까 음수 쪽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51번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벌써 x는 -4가 축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축의 방정식이 문제에서 x는 p잖아. 뭐야? p 바로 -4인 걸 찾을 수 있지. 그러면 y는 a에 x 더하기 p의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4의 제곱 더하기 3인데 이게 -3,1을 지나죠. 대입하면 돼. 2는 -3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이지. 그러면 a는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이미 지금 답은 구했는데 함수를 깔끔하게 구해볼게. 그러면 y는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와 p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두 개를 더하세요예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5가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평행이동까지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우린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하냐? 일반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일반형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거 있잖아요. 얘를 y는 a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배웠던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거나 얘를 이걸로 만드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